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수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일일 특별 패널을 모셨어요.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일일 특별 패널로 오셨는데 사생결담 많이 보셨나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내용이 좀 우리가 좀 식상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많이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출연하시면 이렇게 사생활동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꼭 만나고 싶은 분 혹시 계셨나요? 모두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의원님은 한번 꼭 뵀으면 했었는데.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따뜻해졌어요. 네, 봄 기온이 많이 연한데 어떻게 봄 소풍은 다들 다녀오셨나요? 얼굴이 활짝 피셨는데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죠? 요즘 조금 봄을 맛보고 있습니다. 갈 곳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들로 산으로 마구잡이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어딜 가든 요즘에는 다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네. 다녀오셨어요? 저는 예천에 회룡포랑 상강 주막을 다녀왔습니다. 또 공부하셨구나. 아니, 뭐 공부보다도 이 예천 군위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사생결담에서도 다뤘었는데 그래서 예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 보도도 했었고, 야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은 주민들은 무슨 죄냐? 거기 가서 봄 기운도 느끼고 물건도 팔아주고 음식도 팔아주고 해야겠다. 그럼 지갑을 활짝 여셨나 봐요. 예, 활짝 열었습니다. 능력쟁이셔. 저는 못 다녀왔어요. 아직 못 다녀오신 거예요? 공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5일 내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이틀은 퍼져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주말에 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시장에 가서 이렇게 그냥 나물 사러 가는 게 아주 작은 어떤 외출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대책을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내성천을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 원래 내성천이 옛날에는 참 모래강이었기 때문에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항상 거기 소풍을 갔거든요. 늘 소풍을 갑니다.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기분은 아니지만 늘 소풍 가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성천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녹조 라떼가 말썽입니다. 모래톱도 소실돼서 미래에 지금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그 중심에는 영주댐이 있죠. 오늘 사생결담에서는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강의 인문학적 가치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댐이 모래 흐름을 차단하게 되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낙동강에서 3억 입방 밑에 모래를 증설하게 되면서 이 모래가 유실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강이 독일에 있었다면 국립공원감이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영주댐 같은 경우는 부작용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것도 빵. 예. 수질계에서는 욕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다 빵인데요, 그냥. 빵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먹일 물질이 풍부한 곳이니까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자원국으로 댐을 만들지 아니고 예. 감저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네, 그럼 먼저 영주댐 문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잖아요.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잖아요. 네, 시에서 노래까지 이렇게 따왔는데 그 뒷부분 구절의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이 내성천이 우리나라의 진짜 마지막 남은 모래강이잖아요. 근데 이 더 이상 이 강변에서 금모래빛을 보면서 강물을 접할 수 없게 됐다.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서글픈 일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결담을 꼽았습니다. 내성천이 이렇게 된 건 영주댐의 영향이 크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 초기부터 완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영주댐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네, 이 영주댐을 지으려는 시도는 이미 90년대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2009년에 4대강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영주댐 건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2016년 10월에 준공식을 열고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영주댐을 지어놓고 보니 누수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준공 자체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이 본댐 축조를 완료했고 2016년 7월 되면 시험 담수를 진행했는데요. 이때부터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주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이 영주댐을 왜 지으려고 했었냐? 네. 이걸 국토교통부가 밝힌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생활과 공업 용수를 좀 확보하고 홍수 조절 효과도 있다. 그리고 수력 발전도 하겠다. 이 다목적 댐으로 지었는데 이 효과가 과연 우리가 내성천이 가지고 있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잃어버린 것만큼 이 바꿀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여부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요, 1999년에 처음에 이렇게 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자체나 시민단체 반대로 계속 무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4대강 마스터 플랜에 2009년에는 또 됐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김 의원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영주댐은 애초에 이렇게 정부에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이 되어서 1998년도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초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죠.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한 4천여억 투입되는 걸로 해서 BC값, 그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이 값이 한 1.226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댐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어떤 강력한 저항, 특히 봉하 쪽에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합니다. 이때는 이제 BC 값이 1.270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벌써 이 공사비를 한 8,700억 정도로 이렇게 드는 걸로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묵혀 있다가 4대강 사업이라는 어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에 이게 얹히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2008년 12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BC 값이 1.015가 이렇게 확 나오게 떨어졌네요. 되죠. 네. 그 세월이 말하자면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타당성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 6월에 이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여기에 이제 영주댐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예. 그럼 보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몇 예. 년 만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적합하다라고 나온 건데요. 근데 그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예탁값이 1.270에서 1.015로 바뀌었거든요. 결국 1,000원을 넣으면 15원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KDI하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한 8,380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총 효과가 7,082억 정도가 나온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기회비용과 합쳐서 아마 1.015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그 저거 비용이 한 603억 정도, 홍수 조절 기능이 한 12억 정도 편익 비용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발전 편익이 134억이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큰 게 뭐냐면 수질 개선 효과의 편입 비용이 한 6,440억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댐은 그야말로 한 90%는 그 수질 개선용 그 댐으로 이제 짓는다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1조 1천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BC 값은 얼마 정도가 산정되는 게 정상적이냐면 한 0.7이나 0.8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요. 사실 1미치면 계속 이렇게 손해보는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타당성 영역을 통과했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 당시 이제 4대강 사업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양반이에요. 녹말로. 그렇죠. 말하자면 4대강 사업 자체는 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했거든요. 예.
영주댐은 어쩌면은 이렇게라도 데이터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양반인 축에 속하죠. 타당성 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적 편익 문제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경제적 편익이 온다면서 이야기하는 게 물의 질 개선 그리고 이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영주댐을 짓지 않으면 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느냐? 저는 이분들 나와서 댐을 지어야 된다라고 앞장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특히 이제 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강의 인문학적 가치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강은 어쩌면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민 모두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한편으로 보면은 이 비록 이 내성천이라는 것이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하천이지만 하나의 어떤 국가자원이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무시되고 정말 토목 사업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정부와 또 이렇게 전문 학자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어용 환경단체들까지 여기 전부 합리화시켜 준 결과물이 결국은 오늘날의 영주댐이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하고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4대강 고 해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쓸모없는 영주댐도 없애버리자 이런 환경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인지 영주댐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후가로 발생한 폐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4가지만 꼽자면은 첫째는 모래강 내성천의 원형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77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생산하고 그 중에서 영주댐 상류 지역에는 22만 입방미터 정도의 모래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서 또 이제 부산으로 흘러서 해류를 타고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모래도 공급해주고 멀리는 원산까지도 이 모래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모래의 근원이 바로 내성천입니다. 그런데 영주댐이 모래 흐름을 차단하게 되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낙동강에서 3억 입방미터의 모래를 준설하게 되면서 이 모래가 유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댐 하류 쪽에는 평균 2m 정도의 모래가 유실되었고 상류 쪽에도 어차피 이제 역행 침식이 일어나니까 1m 정도의 모래가 유실되면서 바닥에 자갈이 드러나고 바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육주화 현상, 그다음에 역행 침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의 고온 모래가 가득하던 그 강이 아니라 이제는 풀밭으로 우거지고 자갈이 가득한 모래 자체도 이제 입자가 굵어지고 그런 강으로 이제 변해서 이제 안타까운데요. 이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성천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독일에서 온 세계적인 하천학자, 전 세계 하천을 다 둘러보신 학자가 내성천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강이 독일에 있었다면 국립공원감이다. 처음 봤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이런 강은 처음 봤다. 두 번째는 수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주댐이 시험 담수를 한 2016년부터 2016년 가을부터니까 2016년은 이제 빼더라도 2017년에 담수를 했을 때 녹조 현상이 전례 없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로 인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1급 수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된 흰수마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사실상 멸종된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 백록가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얕은 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들인데요. 그런 새들도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최대 7마리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서 그전에는 수백 마리가 있었던 새들이 지금 오지 않는다는 것은 먹이가 감소했다는 것도 있지만 수질도 악화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 네 번째는 영주댐이 붕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영주댐의 문제는 그 외 작은 문제를 제외하고 큰 문제들만 이렇게 4가지나 안고 있습니다. 그 영주댐은 예.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댐을 반대가 많더라도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일정 부분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영주댐 같은 경우는 부작용의 종합 선물 세트.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영주댐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도 없어요. 황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제가 왜 그 BC값 얘기할 때 그쪽에서 환산한 것들 있잖아요. 네. 공업용수, 생활용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빵, 네. 홍수 조절 기능 빵. 빵, 마이너스입니다. 발전 편익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빵, 예. 수질계에서는 6,440억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다 빵인데요, 그냥. 이거 제가 빵을 참 좋아하는데 이 빵은 참 반갑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배임 행위로 네. 이 빵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빵빵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주댐은 부작용의 종합 선물 세트다. 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영주댐 문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네. 우왕과 시향제. 우왕과 네. 시향제. 네, 중국 고대의 하나라에 이 우왕이 있죠. 이 치수에 아주 능했고 이 치수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들었다. 반면에 그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죠.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만리장성. 수많은 부역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장성을 지으면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효과도 있었죠. 내가 이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 나가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왕을 택할 것이냐, 시황제를 택할 것이냐, 지금 우리 눈앞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선정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고인물은 썩는다.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인물은 네. 썩는다. 네. 실제로 또 고인물을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깨닫고 다 이해하고 있는 상식 수준의 얘기들인데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식에서도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가 측면에서 옛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되새겨 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고인물을 흐르게 해도 모자를 판에 흐르는 물을 고이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할 일인지 예. 모르겠는데요. 영주댐 문제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녹조 현상,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영주댐의 녹조 현상은 일반적인 녹조하고 좀 다르다고요?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녹조 현상의 주류가 남조류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남조류는 이제 그 오히려 세균에 가깝다 하여서 남세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네. 종류인데요. 문제는 영주댐에서 이 남조류가 무려 18만 5천 셀이 1ml 내에 한 숟가락 스푼 내에 그만큼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아니었네요. 물이 아닌 거죠. 네. 실제로 물이 아니고. 라떼는 맞는 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의 이제 녹조 현상이라고 하면은 강의 하류 쪽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상류에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수자원 공사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녹조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영주댐은 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수문이 상당 부분 높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배사문이 있는데요. 그 배사문이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수문을 개방을 해도 기본적으로 저수되는 면적이 있는 겁니다. 한 5km 정도의 면적이 수류가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그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수류가 정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댐 같은 경우 불행하게도 농경지가 21%나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농경지가 21%나 되는 지역에다가 댐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농경지에 댐이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농경지가 많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농경지에는 비료와 퇴비가 살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비료에서는 이제 질소, 또 퇴비에서는 인들이 이제 분해가 되어서 그중에서 대부분이 강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녹조류는 수류가 정체되는 곳에다가 먹이 물질이 풍부한 곳이니까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그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댐을 만들 게 아니고 예. 남조류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람 몸에는 딱 들어도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 좋은가요? 지금 이제 영주댐의 또 다른 이제 큰 문제가 그 남조류 중에서도 이제 유해 남조류, 네.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이제 남조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내뿜습니다. 이 물질은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제 그 2017년 가을부터 이제 방류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방류를 했는데 하루에 물고기들이 전부 지천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했고,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강에 들어가서 이게 예전처럼 놀다가 이 피부병이 생겨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 지난해 같은 경우, 2018년 같은 경우는 담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선마을에서 이제 축제 때 애들이 강에서 놀게 했다가 뭐 피부병이 생겨서 할 정도로 이 남저루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맹독성 수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징까지 이제. 근데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농경지가 다른 댐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맞아요. 많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가축 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다. 농경지랑 상관없다. 이렇게 이런 거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안동 사람들 주로 이런 얘기 할 때 똥낀 놈이 썩낸다고. 결국 녹조가 생긴 현상은 댐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름 많이 치고 비료 많이 치고 가축 많이 사육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거짓말을지라도 잘 몰랐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을 줄. 응?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대책이 완전히 수립될 때까지 말하자면 담수를 안 하고 자연 방류 형태로 두고 한번 먼저 토양을 정화한 뒤에 우리가 담수를 하겠다. 이래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을 주민들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조 현상만 놓고 봐도 지금 얘기를 계속해도 될 것 같지만 워낙에 다른 문제들도 많아서 한번 짚어보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성천은 유래가 없는 모래 강이잖아요. 뭐 독일에서 왔을 때 이건 국립공원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였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무섭다고요. 모래가 그렇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래 그거 조금 없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성천의 모래가 이제 좀 특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이제 내성천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면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타고 벗겨지고 타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어릴 때는 거기서 이렇게 놀면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물 깊이가 이제 황새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깊이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다소 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참 편안한 강이었다. 그리고 또 이 새들과 물고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시 그 흰수마저 같은 경우에는 세 발짝 걸으면 한 발씩 밟히고 물고기 너무 많았어요. 그런 강을 경험하다가 제가 이제 성장해서 외지로 나갔을 때는 그런 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향 강이 참 귀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강이 지금 어떤 실정에 빠졌는가 하면은 모래가 한 2m, 3m 정도 유실이 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숯불이 자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매년 트랙터로 그걸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지금 이제 해롱포라는 것을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선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몽대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해룡포도 이제 겨우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선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마을도 매년 이제 축제를 하고 하는데 항상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주민들이 트랙터로 숯불을 갈아. 이게 이제 강의 원형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린 것이고 예전에 그 곱고 또 그 하얀 백사장은 사라져 버리고 지금 모래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도 발바닥이 안 아팠습니다. 지금 10분을 못 걷습니다. 왜? 굵고 각졌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걷는 거죠. 그 내성천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내성천 본류가 보통 한 110km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11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110km 전구역을 아이를 손을 잡고 100km를 다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세계 어디에도 사실 이런 강을 보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잃어버린 경우가 돼버렸죠. 이제는 사진으로나 아니면 글로밖에 접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 문제가 또 끝이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더라고요. 댐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댐이 붕괴된다고 하면 이건 재앙 수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황 위원장님 예. 계시는 내성천 보존회에서 예.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네. 거죠. 저희들이 예. 이제 이 영주댐의 누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거기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이제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이제 식당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또 여러 이제 복수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영주댐에서 누수가 생겨서 레미콘 차로 방수액을 섞어서 100대 이상 부었다. 근데 그 말은 매우 전문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이제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심히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상
수자원 공사가 담수가 계속 연기된 면과도 일정한 관련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2014년도에 준공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때 준공을 못하고 물론 다른 핑계가 있었지만은 2년 연기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언에 의하면 그렇고 실제로 담수를 시행한 3일 만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얘기했던 댐에서부터 100m 아래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100m 아래에 누수가 되는 걸 저희들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누수가 된다는 게 물이 지금 흐르지 말아야 될 곳에서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댐은 보통 이제 그 차수벽이 있고 이제 콘크리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물이 이제 새지는 않습니다. 셀 수가 없고요. 네. 보통의 경우는 댐 측부나 하부 쪽으로 이제 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다가 이것이 수류가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져서 붕괴하는 경우, 최근에 그 미얀마 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가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미 이제 그 전문가들도 지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 그 명예교수님이신 그 김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영주댐은 사실상 위험하다. 예,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 두 번째는 슬라이딩 현상. 슬라이딩 현상이라는 것은 산이 이제 물을 먹으면은 흙이 물을 먹으면은 이게 마치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토산인데 거기에 물을 잔뜩 먹게 되면은 약간의 충격에도 산이 통째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댐이 무너져서 이제 댐이 붕괴한 적이 이제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또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 문제가 불행히도 환경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무마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전국에 이제 알렸는데 환경단체가 이거를 무마시켰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주댐의 누수 현상에 대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가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랬을 때 환경단체의 인원들이 교수들하고 토목과 교수들 이런 분들이 3번을 와서 마땅히 우리에게 알리고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파보고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 저희들한테 한 번은 저희들한테 이제 들켜서 이제 매우 당황해하고 그런 모습도 이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때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이거 지적을 해야 발견해서 되죠. 고발하는 예. 단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는 있죠.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예, 그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조사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그 4대강 문제를 갖다가 조사 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일부는 보를 철거하는 걸로 하고 또 수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서 영주댐이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영주댐 문제도 포함된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번에 발표에서는 그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운동이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황 의원님 이런 예.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맞들기 전에 공동내부터 난다. 처음 이런 듣습니다. 거예요. 환경단체를 예. 설립할 때는 예. 환경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예. 경각심도 주고 네.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의 고유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입맛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적당한 대가를 얻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안동말로 말하자면은 맞들기 전에 공동내부터 난다. 네. 제가 아는 많은 환경단체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의아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치 논리라는 어떤 그 비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부분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려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 상당수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천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내성천 이야기를 하면 4대강의 대표적인 강들에 비교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에 보가 8개가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낙동강 재자연화를 하겠다. 그럼 영주댐이 철거 없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낙동강에 모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영주댐 내성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낙동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서라도 영주댐 철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입방미터의 모래를 준설했습니다.
그 3억 입방미터를 보내면 225년이 걸립니다. 그거 내성천의 모래가 또 나머지 또 타 지층에서 채워주려면 225년이 걸리는데 그 문제를 내성천 없이 하겠다? 이건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이제 없는 부분이죠. 정말 몰랐을까. 예.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황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천년을 어기면 재앙이 된다. 내성천도 그렇고 다른 강도 마찬가지만은 우리 자연이 주는 경사각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사각. 내성천 같은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폭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낙동강까지 일정하게 이게 펼쳐져 있는 그런 강인데요. 그런 곳에 댐을 막고 보를 설치를 하고 변형을 시켜버리면은 반드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꼭 이 백성을 이기고 국민을 이기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 입이 모아지는 일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반대하거나 어른분들이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 영주 때문에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다. 아마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나온 말이잖아요. 영주댐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런 명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아마 우리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 아껴 써야 된다 이랬죠.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성덕댐을 건설할 당시에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아, 쏘갔구나. 정부가 국민을 쏘겼구나. 이걸 알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말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은 2003년도에 미국의 이렇게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곳에서 1인당 연간 가용한 수자원을 이렇게 국가별로 통계를 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153개 국가 중에 129위로 통계를 냈어요. 오. 그래서 물 부족 국가라고 했는데 네. 또 이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 통계는 이 미국에 있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NGO 단체일 뿐이고 이 통계에 따르면은 이집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넣었어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가 되면 모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물 부족국 오명 벗었다. 이렇게 보도가 돼요. 왜 벗게 되느냐? 2006년도에 이제 세계 물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 물포럼 행사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 국가별 물 빈곤 지수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147개국 중에 43위로 이제 발표가 돼요. 이것은 거의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아, 우리 국민들이 이때까지 쏘갔고 정부가 쏘겼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물 아껴 쓰자. 좋은 의도도 있었고 반대로 막 댐을 건설해야 되고 토목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유엔은 물 부족 국가를 정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렇게 물 부족 국가인데 수돗물에서 물이 콸콸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많다. 그래서 썼던 기억도 근데 나는데요. 아껴는 써야 돼요. 그럼요. 근데 영주댐 공사 당시에 또 수변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이거에 대한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예, 보니까 그 금강사지트가 이제 발굴이 되는 걸로 보통 밝혀져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 통일신라 말부터 13세기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건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발굴이 막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분명히 지표조사는 한 걸로 이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이제 나와서 했는데 거리의 처리 과정이 너무 좀 얼토당토 없는 거예요. 조사는 다 하고
우리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그냥 거적대기를 이렇게 덮고 그 위에 그냥 이게 수모를 시켜버린 지금 그렇게 돼 이걸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예. 내성점 보존위에서 하는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죠. 영주댐이 쇄굴되고 빨핑 현상이 생겨서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제기되고 또 한편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이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금강사지라는 유물 유적을 하나를 드러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준공 담수하는 기간을 늦추었다. 문화재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때 이 금강마을은 뭐 이미 수몰이 됐고요. 이때 발굴된 문화재 15점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전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강 마을에 이제 유물이 발견되면서 준공이 2년이 이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2년이 연기가 되고 이제 문화재 발굴이 이제 종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담수를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 개용 고택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 소유주의 저들에 의하면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곧 담수를 해야 되니까 철거하겠다.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도 안 하고 어떻게 철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마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언론에서 해자되고 하면서 또 영주댐이 이제 또 준공이 연기가 되겠구나. 또 이런 실태에 이제 5월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월에는 이번에는 또 그 평마을 주민들이 다리를 놔달라.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가지고 농성을 하고 또 이제 또 크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용 고택 문제 또 다리 문제 때문에 담수는 또 불가피하게 또 연기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듣기로는 국토부에서는 담수를 하고 준공을 하는 게 맞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담수가 되었는데 당시에 개용 고택은 옆으로 이제 제방뚝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바깥쪽은 담수가 되고 안쪽은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막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담수를 실제로 실시를 했고 뭐 문화재에 대한 그런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댐 둘러싼 문제는 또 있어요. 최근에 영주댐 모래 반출과 관련해서 안동지청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이죠? 네, 그 옆에 계신 분께서 직접 이 고발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내성천 보존회가 작년 6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이 영주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수몰 지역에서 약 2,500톤에 달하는 모래를 이 4km 떨어진 문화재 보호구역인 무선마을 일대에 모래를 퍼날랐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이 장욱현 영주시장이랑 그리고 영주댐 사업단장을 포함해서 10명에 대해 하천법 위반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직무유기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고발건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덤프 트럭이 100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제 넘어갈 수가 없고 이제 영주시청에 전화를 해서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전화를 해서 이제 중단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이제 방향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고발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담당 검사께서 이 문제가 성토를 했는데 이제 굴삭기로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폈기 때문에 성토가 아니다 이런 답으로 저희들한테 무혐의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저희들은 좀 황당하게 그지가 없었죠. 성토라는 법에서 성토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경우든 채취도 안 되고 갖다 부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취지로 그 법이 제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일반 토사를 갖다가 가서 나란히 펴기만 하면 불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겨버리는 정도여서 이거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이제 분노를 안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일부에도 기사가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내성천에 가서 모래를 한 컵을 담아왔거든요. 또 왜요? 그러니까 내성천 그 강물에 흐르는 모래가 입자가 되게 고와요. 네. 예. 그러니까 해수욕 장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입자가 더 곱기 때문에 깨끗하고. 요걸 담아서 아이들과 집에서 빨리 평평하게 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래가 진짜 다들 그 눈독 들리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이 평평하게 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쪽에 굴삭기로 한 번 파고
아이고 평평하게 펴야 되겠네. 옆에 또 파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실제 저는 뭐 영주 시를 보면서 2014년에는 공무원이 또 업자랑 짜고 네, 이 모래를 네. 무단으로 네. 실어 나르다가 또 한번 이게 구속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성천에 모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모래를 생산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절대 꺾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모래를 좋아한다고 가져갈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한다면 도전을 했었어야죠. 네. 그럼 이쯤에서 김 의원님의 결혼 들어보죠. 지금이라도 조금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도 하고 가능한 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아닌 것처럼 지금이라도 좀 되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위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예, 저는 조장하지 마세요. 이 조장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원래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 송나라 멍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밭에 이렇게 보니까 논에 벼가 이렇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네. 논에 벼가 잘 안 자라니까 아 이걸 좀 자라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그 노동 힘든 데 나가서 모를 다 조장한 거예요. 이렇게 다 뽑아 올린 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리 벼를 잘 자라고 싶게 해도 자연의 원리와 섭리는 그대로 따라 움직여줘야 이게 잘 자라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사실 이걸 뽑아 올려 버리는 순간 벼가 다 죽는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그 자연의 원리, 자연의 원칙들을 좀 봐가면서 그걸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자가 필요한 것들을 좀 당겨오는 이런 지혜들이 특히 현대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영주시에서는요, 이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영주댐에서 낚시를 금지했고요. 또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낚시가 그렇게 수질오염하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낚시가 뭐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 있는 그 상수도 관리 보호구역에서 사실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원칙이 적용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낚시 금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뭐 좀 다른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예, 저희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영주댐에는 그 당시에 많은 양식 물고기들이 거기다가 트럭으로 이렇게 거기다 방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또 내지는 또 여러 방면에서 또 영주댐에 물고기가 엄청 많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그때는 전혀 이제 뭐 낚시 금지라든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근데 올해부터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소문이 또 인터넷에 또 영주댐에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이제 났는데 물고기를 방생을 할 때는 낚시꾼들이 많고 방생을 하지 않으면은 낚시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방생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낚시꾼이 오지 않는데 지금 단속을 하겠다. 그것도 영주시가 또 앞장서 나서서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최근에 수질 문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낚시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치 수질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이것도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나쁜 건 이렇게 물 더럽게 해놓고 물고기 거기다 놓으면 물고기도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그건-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직 영주댐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판단하는 건 섣부른 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댐 밀집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댐 수량은 세계에서 7위에 해당되고요. 작은 영토에 비해서 댐은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를 타고 이렇게 알을 내다보면 온통 저수지 댐밖에 진짜 많이 눈에 띄고 영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백산 계곡 6개 계곡을 각 계곡마다 모조리 막아놨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막아놓고 그다음 그 밑에 또 댐을 설치를 하고 봉화군 같은 경우는 150개의 보를 또 각각마다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근데 이건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건물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이건 참 그 연구를 많이 해야 이 문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주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폐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폐해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래도 아무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물을 하루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철거하지만 안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담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수를 하면은 또 뭐 지켜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담수를 하지도 않는 댐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공연히 예상만 이제 낭비하는 셈인데요.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댐 본체 우리가 이제 철거를 주장하는 것만 보면 2,400억 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 영주댐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주댐 건설단에서 지금 1년에 유지 관리비가 36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댐이 수명이 100년인데 앞으로 저 폐해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댐을 위해서 100년 동안 3,600억 원이 이제 추가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2,400억을 버릴 것인가, 계속 감수할 것이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자원 공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댐을 철거하는데 비용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 이유가 없다고 예. 보여요. 단지 애초에 목적했던 물의 관점에서 예. 정말 이 댐이 필요하냐. 예. 우리가 내성천이라는 고유의 어떤 내성천으로서의 성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한편으로 모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1년, 2년 더 끌면 끌수록 하류 지역의 황폐화, 또 자갈화, 아울러서 또 육지화 되는 이런 현상들은 지속될 거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히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논리를 완전히 빼고 정말로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이 내성전 상태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파악해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딱 해봤는데 이거는 뭐 지금 좀 경과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좀 놔두는 게 맞는데, 이거 제 마음이라서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 논리를 좀 빼는 어떤 작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참여하는 작업들, 그리고 빠른 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담수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했던 경제적인 편익을 못 보고 있다. 그럼 경제적인 편익 차원에서라도 보면 이 댐을 해체하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 건 맞지만 그게 다시 이 사회에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영주시가 좀 나서서 이 댐 해체를 안전하게 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뭔가 모범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네. 해체하는 해체센터 지금 유치하려고 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댐 해체하는 해체센터를 영주시가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영주시에서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영주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 황 의원님은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지 싶은데요. 예. 지금 고개를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영주시에서 이 댐을 준공하고 나서 또 이 주변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면서 인공 폭포까지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내성천 보존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그러고 우리는 지킵니다라고 나온 게 이제서야 낚시를 금지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영주시는 저희들 참 당초에 영주시는 명품 댐을 조성한다. 그래서 관광지 하겠다. 그래서 댐을 좀 여러 가지 이제 관광시키면은 시설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뭐 인공폭포도 있지만은 오토 캠핑장, 또 상류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낙차를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또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누가 그 작은 댐에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영주 댐의 어떤 부당한 측면, 폐해를 이렇게 아무리 주창을 해도 영주시장이나 또 뭐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전혀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시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주시장님이 그 영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교일 의원과 함께 미국 갔다가 스트릿바 다녀오신 분이시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 국회의원과
그 단체장이 네. 좀 미국 신경 가느라- 쓰셨으면 좋겠다. 미국 가느라 못 바빴어요. 들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실수 안 하시면 네. 다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영주댐 문제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저희가 또 그냥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해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제가 해결 방안을 딱 낼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럼 사생결단 안 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수질 관련 연구자인 그 우울이라는 분이 쓴 논문을 영어로 썼는데 억지로 이렇게 좀 보니까요. 그 하천 관리 용어로서의 복원이라는 개념은 하천 구간 규모의 뭐 제방 안정화라든지 물고기 서식처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보수를 좀 진행을 하고 하천과 그 유역 규모의 생태계 과정 또 그 생물상 관리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그 복원의 활동 속에 좀 넣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회복 개념보다는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돌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복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좀 시작을 해서 전문가 10명이 모였는데 5명 나누어지는 거는 조금 미루더라도 10명 모두가 찬성하는 거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 나가고 해서 일단 실천부터 좀 되고 논의와 실천이 같이 가는 방법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인다고. 워낙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논의로만 계속 가면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동반되는 논의로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좀 듭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영주댐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사실 받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또 저희들은 내성천 국립공원화를 추진해보자. 외국에서도 이런 강의 참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강이 원래 사람과 자연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강인데 그걸 잘 활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선대나 또 후대로부터 또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멋진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멋진 모래강에서 놀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댐 철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일본 구마모토 현의 아라세 댐이라는 예, 알았습니다. 이 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아라세 댐 대책 검토위원회 예. 이걸 이제 먼저 평가조사위원회 예, 평가, 이런 예. 형태로 대책 검토위원회를 만들고 아마 대책 검토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아라세댐 철거기술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철거하는 방법들을 다시 또 논의를 하는데 결국 이 댐이 철거되는 과정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철거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하도록 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영주댐이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 영주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영주시 말고도 실제 회룡포는 또 예천에 있고 봉화도. 상류는 봉화에 있고 하류로 가면 문경까지도 포함이죠.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성천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지 또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도가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과정도 빠르게 좀 거쳤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이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는 또 만들더라도 저는 크게 이 사생결담에서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풀린 적이 잘 없었는데 문제가 나오면 철거하면 된다. 네. 뭐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니까요. 원인 분석부터 철저히 하고 그 이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을 두고 22조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확인한 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간단한 상식이었다라고 평했습니다.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죠. 아름다운 내성천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영주댐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